이 시간에는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 일단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계에 들어갈 거고요. 말초신경계는 또 감각뉴런, 운동뉴런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자율신경계는 운동뉴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경계 중에 말초신경계 중에 운동뉴런의 일종인 자율신경계를 공부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시다. 자, 먼저 신호가 전달될 때는요, 일단은 감각뉴런에 의해서 자극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이제 운동뉴런을 통해 나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 요 B하고 C 뉴런을 보시면, B하고 C는 B 뉴런도 앞에 뒤에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 C 뉴런도 앞에 뒤에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뉴런 두 개씩으로 이루어진 신경을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하고요. 앞에 거, 요 부분, 두 개의 운동 뉴런 사이에 있는 이 마디를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신경절 앞부분에 있는 뉴런이 B는 짧고 C는 길죠.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이후 뉴런이 긴 뉴런을 교감신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은 이 두 개의 운동 뉴런을 합쳐서 부교감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요 반응기관들이 골격근이 아니라 내장근이나 또는 심장근의 조절을 담당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장근, 심장근은 내가 의식적으로 대뇌가 지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네를 자율신경계라고 불러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자율신경계요. 자율신경계, 먼저 우리가 운동뉴런을 구분을 할 때 체성운동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요 앞단원에서 배웠죠. 체성운동신경계, 자, 체성신경은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되어져 있는 뉴런이고, 자율운동신경계는 두 개씩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짧고 뒤에가 긴 걸 교감신경,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은 걸 부교감신경이라고 불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흥분 전달 물질, 다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신경계에서 배우는 신경 전달 물질들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세틸콜린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세틸콜린. 그래서 모두 다 아세틸콜린이 대부분 나오는데, 그런데 딱 하나 특이하게 뭐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만 뭐가 나오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요. 요 노르에피네프린 나오는 거,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아세틸콜린이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끝에서 나오는 교감신경 말단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요 두 개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렇게 우리 내장기관에서의 이런 작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는 건 언제냐 하면, 사람이 흥분을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할 때, 주로 이제 운동할 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운동을 할 때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요 상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용해 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쉴 때, 그리고 안정 시에, 그리고 식사할 때 작용하는 신경인데, 식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니까 동공이 커져요. 동공이 커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속도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방광이 확장되고 소화액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운동해야 되니까 혈당량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방광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방광이 확장된다는 건 오줌이 안 마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마라톤을 하는데 그때 오줌 마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땀으로 많이 수분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방광도 확장돼서 오줌을 많이 저장하게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교감 신경은 휴식, 안정, 식사할 때니까 동공 작아지고 심장박동 느려져 있고 호흡속도 느려져 있고 혈압 내려가 있고 그다음 방광은 축소되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고 소화액 분비가 잘 되고요. 혈당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하는 기능이 요 활동들, 운동하는 건지 식사하는 건지에 따라서 활동들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끝으로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연결된 부분에 대한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서 지금 부교감신경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교감신경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부교감 같은 경우는 이게 신경절 이전 뉴런이네요. 맞죠? 그리고 교감 같은 경우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어느 거냐 하면 여기가 교감신경절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네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신경절 이후 뉴런은 말고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위치한 곳을 좀 보세요.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여기 위치하죠. 척수의 맨 위와 맨 아래. 거기가 뭐가 있냐면 다 각 기관들의 중추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모두 각각의 중추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공이 축소된다. 눈을 담당하는 중추는 중뇌죠, 중뇌. 그러니까 동공을 축소시키기 위한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중뇌에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배변, 배뇨를, 그러니까 오줌을 누는 방광과 관련된 얘기, 방광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누가 한다고? 부교감 신경이 하는데 방광의 수축은 누가 중추니까? 척수가 중추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교감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위치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 이게 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잖아요. 근데 모두 보니까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어디에만? 척수에만 위치한다.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부교감 신경은 각각의 중추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교감 신경은 모두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척수에만 위치하게 된다. 요거는 기억해 두셔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